자, 이 문제도 읽어보면 졸라 복잡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세 사람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구슬의 개수는 1대1에 3이고 전체 놀이 끝나고 뭐 이렇게 구슬놀이 하다가 뭐 잃은 사람도 있고 좀 얻은 사람도 있고 4대5대 6으로 바뀌었는데 갑은 시작할 때보다 구슬이 9개 더 늘어났네. 을이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구슬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단 구슬의 총 개수는 같습니다. 헐, 뭔 소리야? 놀이 전 구슬이 몇 개 있어? 모르지. 단 얘들이 1대2대 3으로 나눠갖고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전후를 떠나서 구슬이 몇 개라고 할까? 개수를 모르니까 X개라고 잡아보자. 구슬이 총 X개야. 그러면 갑을병 세 사람이 구슬의 개수가 1대2대 3이야. 이 말을 분석해보자. 전체가 몇 개 있다면 6개 있었다면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갑은 전체 6개라면 한 개 가지고 있고 을은 2개, 병은 그 중에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아이는 전체 6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갑을병이 1대1에 3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전체를 6개라고 해봐. 그럼 갑은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을은 2개, 병은 3개. 그럼 전체가 6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갑은 전체 6분의 1을 갖고 있고 병은, 을은 6분의 2. 이거 합하면 얼마니까? 1, 2, 3 합하면 6이잖아. 그럼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갑은. 오케이? 을은 6분의 2, 병은 6분의 3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그래서 갑은 몇 개를 갖고 있나요? 전체 6분의 1을 갖고 있는데 총 구슬의 개수를 X개라 했으니 갑은 6분의 1x만큼 구슬을 갖고 있었고 을은 6분의 2x, 6분의 3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야 다 더하면 6분의 6x가 되면서 x개가 되잖아. 그리고 개수의 b는 1대1대 3이 되는 거고. 자, 놀이가 끝났더니 4대5대 6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갑은 이거 더하니까 몇 개야? 15개지. 그러면 15개가 구슬이 있었다면 갑은 그 중에 4개를 갖고 있고 을은 5개, 병은 6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15개 중에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갑은 전체에 이번에는 15분의 4만큼 갖고 있는 거야. 구슬은 변함이 없어요, 전체 개수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갑은 전체에 15개 중에 4개, 15분의 4만큼 구슬을 갖고 있는 거야. 전체의 15분의 4만큼. 을은 15분의 5만큼. 병은 15분의 6만큼.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X개가 나오고 구슬의 개수가 4대 5대 6 될 거란 말이야. 자, 갑은 시작할 때보다 구슬이 9개 많아졌어요. 그러면 후에 이 개수는 처음 개수보다 9개가 더 늘어난 거잖아. 그지? 그래서 6분의 1x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를 구하면 되겠지. 양변에 30을 곱해가지고 x를 구해주면 되겠지. 90개가 나옵니다. 자, 물어본 거 뭐야? 이제 게임 끝난 거야. 먼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대1대 3이면 1대1대 3이면 1, 2, 3 더하면 6이니까 전체를 6개로 보면 그 중에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야, 갑이. 그러니까 6분의 1. 전체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4대 5대 6이면 다 더해서 15개잖아. 그럼 15개 중에 4개를 갖고 있는 거야, 갑은. 그러면 15분의 4를 갖고 있는 거야, 전체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물어본 건 이제 답은 끝난 거야, 여기서. 자, 을이 처음에 가지고 시작한 구슬은 몇 개냐? 을은 얼마를 갖고 있었어? 6분의 2x를 갖고 있었어. 90개잖아, x가. 그래서 을은 30개 가지고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자, 이것도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 74번. 역시 그림이나 표 없이는 안 돼. 지금 다 선생님이 그림이나 표 그리고 있어. 표 그리는 거야. 1학년, 2학년으로 구성된 방송반에서 1학년 남녀비는 1대2, 2학년 남녀비는 1대5. 방송반에서 전체 남녀비는 4대 11. 그러면 방송반에서 1학년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림이나 표 없이는 안 된다고. 자, 그럼 표를 이렇게 보세요. 방송반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그 1학년 중에는 또 뭐가 있어?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먼저 표를 우리가 그려보자 이 말이야. 이게 방송반인데 방송반에 1학년, 2학년이 있는 거야. 1학년, 2학년도 남녀 이렇게 되겠지. 자, 방송반 1학년의 남녀비는 1대2야. 그럼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 1대2니까 뭐라고 써? A, 2A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 2학년의 남녀비는 1대5. 그럼 여기가 1대5니까 B, 5B 이렇게 써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방송반 전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4대 11이야. 그럼 방송반 전체에서 남학생은 몇 명이냐? 남학생은 여기 있네. A 플러스 B. 이게 남학생의 전체 비율이지. 그 다음에 여학생은 여기 있네. 2A, 5B. 이게 여학생이지. 2A 플러스 5B가 여학생. 이 비율은 4대 1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게임 끝난 거야. 이렇게 곱해주면 11A 플러스 11B는 내양 8A 더하기 20B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A는 넘기니까 3A는 넘기니까 9B. 따라서 A는 몇 B? 3B예요. 이렇게 구해지겠네. A가 3B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고. 남학생은 A가 3B니까 3B. 여학생은 1학년 여학생은 6B 이렇게 바뀌겠지. 이것이 이렇게 바뀌겠지. 3B, 6B로. 자, 문제는 방송반에서 1학년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방송반은 총 몇 명 있어 그러면? 이제 3B, 6B, B, 15B, 15, 5B. 3B, 6B, B, 5B. 총 방송반은 15B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1학년은 3B와 6B인 9B명이 있는 거지. 됐습니까? B 약분 되고요. 3으로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5분의 3.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역시 난해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 학생이 1년 동안 구입한 서적 중에서 참고서와 교용서의 비율을 봤더니 1학기 때는 1대3 비율로 2학기 때는 5대3 비율로 구입을 했어요. 1년 동안 보니까 3대5로 구입을 했어요. 그럼 1년 동안 구입한 서적의 수. 서적이란 것은 뭐겠어? 참고서, 교양서 다 합한 거겠지. 그러면 참고서를 몇 개 샀는지 모르고 교양서를 몇 개 샀는지는 모르겠어. 그지? 1년 동안 구입한 참고서가 있겠지. 그 다음에 교양서가 있겠지. 선생님 지금 그림이나 표를 하고 있는 거야. 1학기 때는 참고서와 교양서의 비율이 1대3이야.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겠어? 참고서를 몇 권 사고 교양서를 몇 권 사야 되냐? 그걸 지금 1년 동안 구입한 서적이잖아. 서적이란 것은 참고서의 개수와 교양서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참고서를 몇 개 샀는지 교양서를 몇 개 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저 1대3으로 샀으니까. 그럼 여기는 몇 권? A권을 샀다면 교양서는 몇 A권을 샀어? 3A권을 샀겠지. 왜? 1학기 때는 참고서와 교양서가 1대3이니까 A권 샀으면 교양서는 3A권을 산 거야. 2학기 때는 참고서하고 교양서가 5대3의 비율로 샀어. 5권 샀으면 3권 산 거야. 5B, 3B 이렇게 놔야 되겠지. 자, 1년 동안 구입한 비율은 3대5야. 그럼 1년 동안 참고서는 얼마 샀어요? 그렇지. A 플러스 5B만큼 샀고요. 1년 동안 교양서는 3A 더하기 3B만큼 개수를 샀어요. 이게 3대5래. 됐지? 자, 외양의 합, 외양의 합 곱하니까 9A 더하기 9B는 곱해주면 얼마야? 5A 더하기 25B 이렇게 되겠네.
넘길까요? 4A는 넘길까요? 16B. 따라서 A는 몇 B? 4B. 이렇게 나왔어요. A는 4B. 그러면 참고서는 몇 B? 4B. 교양서는 A가 4B니까 12B. 이렇게 썼지. 그럼 1년 동안 구입한 서적은 4B, 12B, 5B, 3B. 이게 다 서적이잖아. 참고서, 교양서 다 합해서. 9B에 24B가 되겠지. 몇 권 샀어요? 24B만큼 책을 샀어요. 그러면 B가 1일 때는 24권을 산 것이고 B가 2일 때는 48권을 산 것이고, 그지? 그래서 24의 배수로 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자, 76번도 마찬가지. A, B, 정시 모집에 A, B 두 학교가 왔고 지원자의 B, 합격자의 B, 불합격자의 B. 물어본 건 A 학교 합격률. 자, 그림이나 표를 그려봐야 되겠지? 자, A 학교에서 시험 보러 왔고요. B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근데 시험 보러 온 아이들이 다 합격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겠지. 자,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각각 존재하겠지요. 이렇게 그림이나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합격자의 B가 3대 4니까 3A, 4A. 불합격자는 2대 5니까 2B, 5B. 이렇게. 그러면 지원자는 몇 명이니? A 학교의 지원자는 1대 1 하겠으니까 A 학교 지원자는 3A 플러스 2B명이 시험 보러 왔고요. B 학교는 4A 플러스 5B명이 시험 보러 왔잖아. 그럼 두 지원자의 B가 1대 2라 그랬으니까 3A 플러스 2B 대 요 지원자의 B는 1대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외양의 곱 6A 플러스 4B는 내양의 곱 4A 플러스 5B. 정리하면 넘겼을 때 2A는 B. 맞지? 그래서 결국 B가 2A군요. 이렇게. 그럼 B가 2A이기 때문에 B에다 2A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A니? 4A로 바뀌겠지. 문자를 하나로. 자, 물어본 건 A 학교의 합격률이야. 그럼 A 학교는 합격자 3A명, 불합격자가 4A명이지. 그러니까 결국 시험 보러는 몇 명이 왔어요? 7A명이 시험 보러 왔잖아. 그럼 7A명이 시험 보러 와서 그 중에 3A명이 합격을 했으니까 합격률은 7분의 3입니다. 이렇게. 껌이지? 그 다음 뭐 직렬, 병렬 뭐 과학 시간에도 많이 풀었던 거고 너희들이 잘 하겠지만, 자, 먼저 직렬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다이렉트 연결된 게 직렬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저항이야. 그런데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각 저항의 역수의 합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 그것도 R이 아니라 R분의 1이 R분의 1이 전체에 걸리는 저항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과학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야. 그지? 물론 너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주세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과학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3ohm이 걸리고 저항이, 여기는 4ohm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이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7ohm만큼 걸립니다. 끝.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ohm이 걸리고요. 여기는 4ohm이 걸렸어요. 저항이. 그러면 이 병렬 회로에 걸리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체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1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즉 1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R분의 1이. 그래서 실제 저항은 7분의 12가 됩니다. 이만큼 걸립니다. 라고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트레이닝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전체 저항 이거래. AB 구하라. 회로를 살짝 바꿔볼까? 회로를 살짝 바꿔보면 여기 가위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가위로 잘라. 가위로 싹둑 잘라서 이 부분 있지? 이 잘린 부분. 이거 펼쳐봐.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오는 거지. 이렇게. 이제 OR이라는 이렇게 저항이 펼쳤어. 이렇게. 잘라서 펼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저항하고 여기 걸리는 저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연결돼 있어? 직렬로 연결돼 있지. 그런데 여기 저항은 OR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저항하고 여기에 걸리는 저항 두 개만 더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그지?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저항을 우리가 모르니까 R로 쓰려고 했는데 문자가 이미 사용이 됐으니까. 그지? 여기에 걸리는 저항을 X라 한다면 X분의 1은 R분의 1, R 플러스 1분의 1. 저항이 이만큼씩 걸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R 플러스 1. 통분하는 거지. 곱해주고 곱해서 올리니까 2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저항 X는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X분의 1이 이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체 저항은 여기 저항과 여기서 걸린 저항 요 놈을 둘이를 뭐 해주면 되겠어? 그래, 더해주면 끝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R 플러스 1 R제곱 플러스 R하고 5R하고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저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정리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정리하면 돼요. 2R 플러스 1이 되고요.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해요. 이거 1분에.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겠어? 정리해보면 11R 제곱 플러스 6R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A는 11이고요. B는 6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17이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 오케이? 78번 어느 해 대학 지원자 중 440명이 합격해. 지원자는 모르겠지만 합격자가 440명이네. 지원자의 남녀비. 오, 이거 아까 한 건데요. 그래. 한 개 해보자. 자, 지원자 중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이 다 합격한 건 아니잖아. 이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는 다시 뭐가 있어요?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고 여학생도 합격자가 있고 불합격자가 있겠지. 그지? 합격자의 남녀비는 7대4, 7A, 4A. 불합격자의 남녀비는 3대2, 3B, 2B.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합격자가 몇 명이야? 440명이 합격했잖아. 그러면 7A와 4A를 더한 몇 A가? 11A가 440명이 돼야 되니까 A는 40이네? 그지? A는 너무 쉽게 구해지잖아. 됐어? 그러면 A가 40이니까 합격자는 몇 명이니? 280명이지 여기. 여기는 160명인 거고. 이건 숫자로 이미 나와버렸어. 자, 어찌됐든 남녀비, 지원자의 남녀비는 13대 8이야. 그러면 남학생은 지원자가 총 몇 명이냐? 그렇지. 280 플러스 3B가 되고 여학생은 지원자가 총 몇 명이냐? 160 플러스 2B명이 되겠지. 요 아이들이 13대 8이란다. 이제 끝난 거야 게임. 알았어? 여기서 게임 끝났어. 이렇게 곱해주면 돼. 이렇게 곱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26B 더하기 13 곱하기 160은 또 외항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280 곱하기 8 더하기 83 24B 이렇게 이 B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이 숫자를 이쪽으로 넘겨서 산수 치면 되는 거예요.
B를 구해보세요. B를 구하면 80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불합격자가 B가 80이니까 240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160명의 여학생의 불합격자가 나오는 거야. 자, 총 지원자 수 물어봤지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840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많이 받았던 오목볼록 그래프인데 거울에 대한 얘기인데 그림같이 초점의 거리가 F인 오목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A, 상까지의 거리를 B.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목 거울에서 이게 초점이 있어요. 여기가 쉽게 말하면 사람 눈이라고 생각해도 좋겠고 여기에 이제 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눈에서 물체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물체를 보면 그지? 빛을 쏜다 생각해도 좋겠어. 그럼 이 물체가 있는 곳 여기서 이 물체가 있는 곳까지를 물체까지의 거리를 A, 요걸 A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물체가 이 높이가 있겠지 뭐. 그러면 그것이 거울에 꽂혀서 이 초점 F, 초점이 이게 초점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오목 거울의 중앙을 이렇게 해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이렇게 갔을 때 만나는 여기까지가 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상까지의 거리가 B분의 1이다. 초점까지 거리가 F. 그 다음에 물체까지 거리는 A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된대. 나도 모르겠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지. 기억번. A가 3F면 B는 이거냐. 이건 확인하면 되잖아. A에다가 뭘 넣으면 돼? 3F를 넣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 A에다 3F를 넣어봐. 뭐가 되겠니? 3F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B는 하고 정리하면 돼. B는 하고 정리하면 이게 나오냐 이거지. 여기서 3F 넘겨. 정리해가지고 역수치하면 B는 하고 정리되겠지. 그러면 2분의 3F가 나오냐 이 말이야. 오케이? 2분의 3F가 나와요.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으면 A는 2F이다. 자,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물체의 크기하고 상의 크기가 똑같으려면 물체하고 상하고 크기가 똑같으려면 상이 어디에 맺혀야 돼? 여기에 맺혀야지 이렇게. 이렇게 대칭이 되게. 요 길이하고 똑같은 상의 크기가 나오려면 여기 있어야지. 그럼 상이 여기 와야 요리 와야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맺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상까지 거리도 얼마가 되겠어? 상까지 거리인 이 B가 뭐랑 같겠어? A하고 똑같아야 물체하고 상하고 똑같겠지. 그래서 물체와 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A하고 B하고 같다 이 말이잖아. 그럼 A하고 B가 같으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뭐라고 써? 그대로 A랑 B랑 같으니까 A분의 1로 써야지. 그러면 F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A분의 2는 뭐니? F분의 1. X자로 곱해주면 A는 이렇게 곱해주니까 몇 F? 2F. 그래서 A는 2F. 이것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클 수 없다. 이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보다 클 수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 틀린 말이지. 왜요? 아니, 물체가 이쪽으로 오면 물체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물체가 오면 화살 쏴서 이게 물체라고 했을 때 화살 쏴서 초점 진하게 이렇게 될 것이고 중심 가서 대칭되게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에 상이 맺히지. 그러면 길이가 더 길잖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물체와 상이 같다고 했을 때 물체까지 거리인 A하고 상의 크기인 B라고 우리가 잡았고 두 크기 같다는 얘기니까 A랑 B랑 같았다고 본다면 상의 크기가 B고 물체 크기를 A로 본다면 B라는 것이 A보다 클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 클 수도 있지. 왜? B가 상이 이쪽에 맺히고 물체가 이쪽에 있으면
b가 더 클 수도 있지. 그래서 클 수 없다라고 돼 있는 이 말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푸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읽어봐야 되는데, 읽어봐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달인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짜증내면 안 돼, 절대. 그렇지? 자, 비행기를 타는데 1인당 A까지는 무료야. 그 다음에 A를 넘어가면 초과 무게 비례해서 정해지는 거야. 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 두 사람이 붙이려고 하는 무게는 26kg, 27kg야. 이 수화물을 A 혼자서 붙이면 30만 원. 각자 붙이면 두 사람의 운송요금의 합은 7만 원이야. 오호. 그럼 생각해보자. A 혼자서 붙이면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 26kg하고 27kg니까 총 몇 킬로를? 53kg을 A 혼자서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럼 무료는 아니란 얘기지. 돈을 냈으니까. 그럼 얼마까지 무료야? A kg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A라는 아이가 돈을 내려면 A kg은 무료니까 몇 킬로만 초과한 거지? 53에서 A kg을 뺀 가격만큼만 초과를 했지. 이래서 요것만 초과를 한 거 아니냐. 요것만 초과를 해가지고 그 돈이 얼마가 되겠어? 30만 원을 낸 거지. 30만 원. A 혼자 냈으니까. 됐어? 그러면 각자 붙이면 어떻게 돼? 각자 자신의 수화물을 붙이면 두 사람의 운송요금의 합. 두 사람이 운송요금을 냈지. 그 합이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A가 낸 돈하고 B가 낸 돈이 합이 7만 원이나 된다고. 그러면 이 돈은 얼마일까? 이 A라는 사람이 혼자 붙였을 때는 53kg를 혼자 붙이면 이 돈에 이만큼 초과하니까 이 초과한 양의 돈이 30만 원이었단 말이야. 비용이. 어떤 식으로 1kg에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지만 30만 원을 냈어요. 그럼 두 사람이 각자 냈어. 그러면 각자 지금 두 사람의 운송요금이 나왔지. 그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운송요금을 얼마 내야 되겠어? A라는 사람은 26kg였잖아. 그럼 여기서 몇 킬로는 무료야. A 킬로그램은 무료니까 A라는 사람이 초과한 것은 26에서 A 킬로그램을 뺀 거겠지. 이것만 돈을 낼 거야. 이것만 초과를 했어. B라는 사람은 27kg였어. 그러면 27kg에서 A 킬로그램 무료니까 A 킬로그램을 뺀 요것만 초과를 한 거지. 그러면 두 사람이 초과한 무게는 토탈 얼마야? 53 마이너스 2A 킬로그램만큼 초과를 한 거잖아. 이만큼 초과한 거잖아. 이만큼 초과한 가격이 얼마란 얘기냐? 7만 원이란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되지. 일정한 비율이 있었으니까. 53 마이너스 A g이 30만 원일 때 53 마이너스 2A 킬로그램에 초과된 비용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같겠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53 곱하기 7 마이너스 7A는 둘이 곱해주면 되겠지. 53 곱하기 30 마이너스 60A. 요 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곱해주면 53 곱하기 7 마이너스 7A는 이렇게 내양 곱해주면 53, 30 30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 Y를 넘겨오면 53A는 53 곱하기 30하고 53 곱하기 7이 넘어올 거야. 마이너스 53 곱하기 7. 됐어? 5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각각을 30 마이너스 7 해서 23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비율에 맞게끔
식사가면서 천천히 그래프 표 그려가면서 천천히 분석하는 거야. 그 다음 요 문제는 우리가 문장제 중에서도 중학교 때 풀어보면 전체 뭐 일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야. 전체 일에 관한 문제. 아버지가 하면 3일 걸리고 아들이 하면 5일 걸리는 일을 아버지하고 아들 하면 며칠 걸리면 이런 문제도 있었지. 예, 이런 문제 일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도꼭지에 물을 채우는 문제인데 이것은 항상 전체를 일로 보고 푸는 게 좋다 이 말이야. 전체를 일로 보고 푸는 것이 좋다 이 말이야. 수도꼭지에 물을 꽉 채울 때, 수도꼭지로 물통에 물을 꽉 채울 때 A, B, C 수도꼭지를 모두 틀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다가 물을 채울 거야. 이렇게. 근데 수도꼭지가 총 3개가 있어요. A라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오고 B라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들어오고 C라는 수도꼭지에서도 물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 물에 들어오는 양은 각각 다르겠지. 그지? 그러면 전체를 가득 채운 이 물의 양을 1로 보는 거야. 1로. 자, 3개를 모두 틀면 1시간 만에 만땅. A하고 C만 틀면 1.5시간에 만땅. B, C를 틀면 2시간에 만땅. 그러면 A와 B를 틀면 몇 시간 만에 만땅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A는 1시간에 이게 중요한 거야. 1시간에 얼마만큼 물이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1시간당 1시간에 A만큼 물이 들어온다고 하고 이 수도꼭지에서는 B라는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1시간에 B만큼 들어온다고 치고 C라는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1시간에 C만큼 들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3개를 모두 틀었을 때 1시간 걸리니까 1시간 동안 A라는 수도꼭지에서 들어온 물의 양과 B라는 수도꼭지에서 물에 들어온 양, C라는 수도꼭지에 들어온 양을 더하면 가득 차야 되잖아. 이 가득 찬 전체의 양을 1로 보잔 말이야. 이랬어? AC를 틀어 채우면 1.5시간이야. 그 말은 A하고 C만 틀었는데 1.5시간 걸렸어. 그러면 A라는 수도꼭지에서 1.5시간 동안 들어온 물의 양은 1.5A지. 왜? 1시간에 A만큼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C라는 수도꼭지에서 들어온 물의 양은 1.5C야. 그렇게 해서 만땅. B, C를 틀면 2시간 걸려. 그러면 B에서 들어온 수도꼭지의 물의 양은 2B. C에서 2시간 동안 들어온 물의 양은 2C. 그 물의 양을 합하면 만땅.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를 항상 1로 보고요. 1시간에 물이 얼마씩 들어오느냐를 A, B, C라고 스몰 A, B, C라고 넣고 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요령을 좀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해 안 돼. 잘 못 풀어. 문제 풀면서 기억을 해줘. 아, 이렇게 푸는구나. 먼저 여기서 B 더하기 C는 뭐야? 2분의 1이겠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B 더하기 C가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겠니? 네, A는 2분의 1이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요게 2분의 3이니까 A 더하기 C는 얼마겠니? A 더하기 C는 3분의 2야. 3분의 2. 여기서 1.5, 2분의 3을 양변에 나눠버리니까. 근데 A가 2분의 1이거든? A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C는 얼마냐? 이 말이야. C는. 또 C를 구해야지. 6분의 1. B는 얼마겠어? C가 6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자, 물어본 거 뭐야? A와 B를 틀어서 몇 시간 걸려요? 물어본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틀어서 걸리는 시간을 모르니까 X시간이 걸린다고 치면 X시간 동안 A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은 1시간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가 될 것이고 B라는 수도꼭지는 1시간에 3분의 1씩 들어와 물이. 그러면 X시간이 들어왔으니까 3분의 1X만큼 물이 들어오겠지. 그렇게 했을 때 가득 차야 돼. 만땅.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 그래서 6분의 5x가 1이기 때문에 x는 얼마니? 5분의 6. 몇 시간 걸려요? 1.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1로 보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1시간에 물이 얼마씩 들어오는지를 A, B, C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